이번에도 11, 19 정책이 나오자마자 엄청난 비판들이 들어오고 있죠. 특히 호텔 전세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의 2에서 3%밖에 안 된다고 분명히 Q&A 시간에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들 보면은 맨날 호텔 전세 가지고 때리고 있다. 추정 대상 지역 지정된 거는 이제 조용히 있죠. 그거는 사실상 지금 효과 나타나고 있으니까 바로. 그러니까 전세 대책만 물고 늘어진다. 그 중에서도 6억 정도로 늘려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하니까 그거 못 가죠. 그냥 무작정 아파트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현실성이 없는 얘기들이니까 60에서 8호 사이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 호텔 전세만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 전체 물량이 2, 3%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정책의 효과가 안 나오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여태까지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지, 그리고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똑같이 돌리고 있다는 거, 이런 거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망했다. 24번째 맞아. 집값 잡기엔 역부족. 나온 지 3일 만에. 뭐 효과 본 것도 없고 뭐 확실하지도 않은데 잡기엔 역부족이래요. 시작부터. 역시나 부동산 대책 뭐 전면 재정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발표 당일날 어땠어요? 전세가 상승률 역대 최고 기록. 자, 대책 발표 날 전세 대책 발표했는데 당일날 영향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일날 효과 없는 부동산 대책 재검토하라. 어느 시민단체에서? 당일날 효과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통계도 안 내고? 그렇다면 이 시민단체는 어떤 단체일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라고 해서 다 집값 안정을 바라는 시민단체들이 아니죠. 치솟는 수성구 집값, 부동산 대책, 백약이 무효. 당일 지정됐는데 그날 그게 돼요? 효과가 바로 나와요? 나오자마자 벌써 실패감. 시작부터 언론들이 이렇게 때리고 있으니까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나? 그런 이야기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운동 포기하는 사람들, 하루 운동해놓고서 나 오늘 빡세게 운동했는데 근육 하나도 안 붙었어. 나 운동 실패했네. 벌써부터 그만둘까? 하고서 그만두게 되고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거잖아요. 옆에서 헬스 코치가 와가지고 막 운동 시켜줬는데 옆에 다른 사람들 옆에서 계속 하루 만에 근육 안 붙었네. 하루 운동했는데 근육 안 붙었네. 벌써 운동 실패? 하루 만에 운동 효과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효과 나오지 않음. 계속 이런 식으로 옆에서 때려봐요. 운동하고 싶은 맛 나나.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를 언론이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30일간의 신고 기간이 있으면 한 달 뒤에 종합해서 한 달 뒤에 해봤는데 생각보다 효과 없다, 혹은 조금 효과가 있는데 미미하다, 뭐 이런 식으로 까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 역대 부동산 대책 뭐 사실상 핵심적인 거 말고도 그냥 다 부동산 대책이다 하고 껴놓고 있는 거죠. 보면은 핵심적인 거 뭐 8이나 913, 1216, 617, 710 이 정도가 핵심적으로 나온 부동산 정책이고, 나머지는 뭐 그냥 공급 어디다 좀 하겠다, 부동산 정책 뭐만 하겠다 하면 그냥 그거 다 부동산 정책으로 껴넣으면 100개도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서 8.2 대책 때부터 봅시다. 8.2 대책 나오자마자 당일날 그래도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실패한 대책 따라간 8.2 대책, 이거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당시에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거품 많이 끼긴 했는데 리먼 직전에 세계적으로 더 많이 꼈죠. 미국 같은 경우 아예 길 가는 노숙자한테 돈 빌려주고, 그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개 명의로 대출 받아가지고 사고, 제대로 된 직업이 아닌 사람들도 막 대 6채씩 사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집값 엄청나게 뛰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뭐 상승세가 세계적으로보다 낮았다, 뭐 이거는 뭐 안정될 그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규제 정책 나오고 나서 다음 정부 때 리먼 터졌죠. 리먼 터지기 직전부터 강남은 이미 하락세 나타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리먼 터지고 나서 쭉 떨어지고 나서 왜 회복이 안 됐냐? 바로 투기 수요들이 왜 막 떨어져서 저평가 됐는데 사고 들어가지 않았냐? 규제 정책 쌓아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완화 정책 쏟아내니까 언제 효과 발휘한 거예요? 2013년에서 2014년? 이때 뭐 4.1 정책 나오고 이때 초이노믹스 나오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슬슬 기미 보이더니 부동산 3법으로 쫙 풀어주면서 2015년부터 급격히 올라갔죠. 근데 바로 그냥 실패한 정부다. 왜? 부동산 규제는 무조건 실패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 내면은 내일 바로 효과 나오지 않으면 실패죠. 뭐라 그래요? 그때 이때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똘똘한 채. 대책 전에 아파트 올랐는데 정책이 가격을 올린다는 프레임이 잡질 않나. 그죠? 똑같죠? 이번에도 9.13 효과 봤었죠? 9.13 이후에 11월부터, 그때는 신고까지 60일이었으니까 11월부터 효과 나오기 시작하죠. 언제까지? 5월, 6월까지 효과 나왔죠? 근데 뭐라 그래요? 신고가 본물, 오히려 투기 키웠다, 무주택자 웃고 뭐 1주택자 울고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보면은 한 채짜리 또 한 채 프레임 잡고 있죠. 한 채 세금 조금 늘어나는 거 사실상 간단해요. 집 한 채 40대 포함해서 지금 뭐 2000 몇 년까지 뭐 수십 배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전에 가격 떨어지고 공시 가격 떨어뜨리면 돼요. 그리고 사실상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나?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혜택 받았던 거 끝내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요분 나홀로 아파트까지 다 오를 것 어떻게 됐어요? 똘똘한 채 주목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11월부터 효과 발휘했다 이렇게 때려줬는데도. 그런데 정책 나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프레임 잡더라. 그리고 분상제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공급 가문 바로 이야기 나오죠. 공급 뚝 이야기 나오죠. 언제 공급 떨어졌어요? 로또 청약 늘고 집값 더 뛴다 뭐 하고 계속 분양가 옥죄니까 뭐 후분양 속출한다. 후분양 속출하면 안 돼요? 후분양이 왜 집값 폭등의 부메랑이죠? 선분양이 문제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거 올렸잖아요. 하자 아파트들 그거 다 선분양 때문에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후분양으로 차츰 바꿔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데 무슨 공급 부족이에요. 얼어 죽을. 공급 뚝이라고 했는데 역대 최고 많이 공급된 득이 2017년부터 2019년 아니에요? 지금 분양가 눌러서 공급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때 공급되는 거 언제 얘기된 거예요? 다 적어도 3년 전이죠. 2014에서 2016년에 나온 거다. 그렇다면은 이때 막 늘어났다가 조금 떨어진 거죠. 이거 가지고 또 전 정부 탓한다고 하지 말고, 공급 떨어지는 거 뭐예요? 입주 아파트 떨어지는 건 다 3, 4년 전 얘기다. 줍줍 프레임 바로 잡기 시작하죠. 열풍 뭐 선착순 줍줍 뭐 2030 뭐 가져간다 뭐 현금 부자들 가져간다, 이거 언제부터 막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언급된 이유. 왜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기 전에 최대한 미분양 나오지 않고 사람들한테 팔아야지 건설사들이 남는 장사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파트인데 10억짜리고 미분양이 한 10채 났고 옆에 근데 8억짜리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거 사요? 요거 하지. 8억만 해요. 한 6, 7억 정도 나오면 요거 다 분양 들어가지고 요걸 누가 사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줍줍으로 빨리 팔아치려고 한다. 공급 부족 프레임 잡아서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 건설사들 미계약 미분양 나지 않게 줍줍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 나온 거죠. 현금 부자가 줍줍한다. 분양도 현금 부자 이야기 계속했었죠. 현금 부자들이 저걸 왜 사요? 현금 부자들이 왜 현금 부자인지 알아요? 황금성 있을 때 빨리 차익 실현하고 진짜 떨어졌을 때 샀겠죠. 자, 12, 16 정책 규제가 폭등 불렀다 바로 나오기 시작하죠. 전부터. 그러면서 효과 없으니까 초고강도 처방 나왔다고 했는데 집 없으면 폭등, 있으면 폭탄 하면서 아예 이런 프레임 만들어 버리죠.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오늘도 종부세 올랐다고 뭐 이야기하면서 얘기 나오는데 종부세 내는 사람이 9만 명인데 반대하는 사람이 24만 명이에요. 이런 프레임에 넘어가서 그렇죠? 바로 뭐 나와요? 12, 16 정책 풍선 효과. 그 다음에 6.17 대책 나왔죠. 6.17 대책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또 대책 전에 집 사자 쭉 하더니 무주택자 집 못 사게 하려고 한다 하더니 이번에 빨대 효과 다시 똘똘한 채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글쎄 하면서 뭐 규제지역 풀어라 뭐 울분 희망 사라졌다. 희망이 무슨 희망이 사라져요? 내 집 마련? 대출 받아서? 영끌해서요?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희망이에요? 지금 같은 저금리에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무슨 소리예요? 시중금리 좀만 올라도 작살 난다는 거예요. 갚을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 몰려가지고 엄청나게 몰린다는 거예요. 영끌이 엄청나게 몰린다는 거는요. 2008년에 미국에 신용 안 되는 사람들, 갚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마구 빌려줘서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수요 계속 늘리니까 집값은 계속 올랐죠. 그런 식으로 마구 빌려줬는데 결국에 금리 조금만 올리니까 터졌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희망 사라진 게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진 거 막은 거예요. 지금 영끌해서 집 사는 사람들이요, 시중금리 이제 슬슬 오르기 시작하죠.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자산 시장으로만 자금이 쏠리고 있어서 금융 규제가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도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 전에 자산 시장으로 풀리도록 규제를 너무 많이 완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희망 사라졌다 희망 사라졌다 하는데 지금 울분 토하고 하더라도 나중에 좀 기다려 보면은 이게 과연 희망을 사라진 게 한 것인지 절망으로 떨어지는 걸 구출해낸 것인지는 조만간 나올 수밖에 없죠. 풍선 빨대 효과, 부동산 양극화 키운 풍선 빨대 효과가 아니라 이들이 잡는 거예요. 규제지역 늘리면 빨대 효과, 규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풍선 효과, 맨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7.10 대책하면 막 장난 아니죠. 막 포럼을 쓰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뭐 집과 꿈은 그리움 그걸 깨는 정부다 뭐 하면서 뭐 전세 역기능 막 외면하고 뭐 장관 바꾸라고 그러고, 왜 자꾸 바꾸라고 하겠어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하니까 잘못한다는 그게 나오죠. 근데 원래 그래요. 종양이 생겼어요. 종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플까요?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수술하기 위해서 살을 째서 종양을 끄집어내는 게 아플까요? 당연히 종양을 끄집어내는 게 더 아프죠. 그렇다고 그 종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점점 더 위험해지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융 규제가 들어가는 거다. 자산 시장에서 금융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번 때도 마찬가지였죠. 초창기에 저기 집값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기준금리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결국에는 효과를 봤더라.
왜냐? 그게 쌓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고 그게 심리에 적용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타선 기간이 길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공급 정책 같은 경우는 보통 다음 정부에서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하나 해볼까요? 재건축 연한 완화에서 부동산 3% 공급 부족이 해결이 됐냐? 아니요. 그걸 통해서 공급도 나오지만 열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주변의 택지지구, 뭐 예를 들어 광명 시흥지구라든가 간북지구 같은 경우 그래도 MB 때는 공급 추진하면서 그런 지구들 만들었었는데 그거 싹 다 없애버려서 아예 그냥 신규 공급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언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 재건축에 투자하세요. 84대책은 이렇게 말했다. 뭔 개소리야. 공급 절반은 될까? 재건축 재개발이면은 재건축 재개발해가지고 건설사들한테 도움되는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공급해서 서민들도 집 살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겠죠. 그 다음에 뭐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뭐 항의 빗발친다. 이 사람 저기 마포구죠. 이 당시에 마포구 상암동에 그 이야기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죠. 여기 임대주택 많은데 왜 또 뭐 들어오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아예 바꿔라. 요즘에 여기 초심 잃었죠. 요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과 한마디 없이 항복선언. 항복선언 했어요. 대책을 냈는데 왜 항복선언이죠? 이번에도 나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나온 날 상승 최대, 나온 날 폭등. 나온 날 어떻게 막아요 그럼? 최대폭 다 올랐다. 나온 날 어떻게 막어? 나온 날 데이터는 보통 과거 데이터가 나오죠. 지난 한 달간 신고되는 데이터들. 나온 날 어떻게 막아요? 손대면 뭐 터지는 뭐 영끌 대책 어떻게 지금 뭐 하루 만에 터졌나요? 그 다음에 뭐 호텔 전셋집 이거 2% 3%왜 자꾸 이걸 물고 늘어지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오든가 대안을 내든가. 아파트 지으라고요? 지금 전세대랑 아파트를 어떻게 막아요? 아파트 지으면 최소 30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금 그냥 예전 시기처럼 지금 당장 지어 하더라도 30개월 걸리는데 그러면서 뭐 못 기다리겠다 막 찼던 30대들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죠. 막차 타도록. 항상 매번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은 누가 설거지했다? 30대들이 바로바로 까고 있죠. 연쇄 풍선 효과로 이야기하고 당일날도 아니고 16일 기준이었죠. 결론 다주택 규제하면 똘똘한 채 이야기하죠. 고가주택 규제하면 풍선효과 이야기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파리 대책 때 똘똘한 채 이야기하고 뭐 하다가 12, 16 때 고가주택 규제하니까 뭐 저가가 된다 하면서 뭐 풍선효과 이야기했었죠. 근데 왜 다시 6.17 때 다시 똘똘한 채가 프레임이 나오죠? 이미 똘똘한 채는 억제된 상황이죠.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똘똘한 채가 그때까지도 유용했다면 12, 16이 나오더라도 유용했다면 그때부터 계속 똘똘한 채가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여기에 누가 당해요? 이득 보는 건 시장 빨리 있고 팔고 처분하고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 그리고 손해보는 건 지금 영끌하거나 뒤늦게 지금이라도 죽기 들어가야지 하고 뒤집어 쓰는 설거지 부대. 규제 정책 때문에 뜬다? 사실상 규제 정책 때문에 뜨는 이유는 없죠. 대출을 규제했다. 수요가 줄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3억만 가지고도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6억을 가져야 돼요. 다주택 같은 경우 10억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살 수 있겠느냐?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정책이죠. 이런 식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음에도 왜 더 오른다는 프레임을 하느냐? 그거 왜 그렇게 되겠어요? 오른다고 얘기해야 오르니까. 어쨌든 부동산의 마지막에는 심리가 급격하게 몰리기 시작하죠. 심리가 급격하게 몰려서 올렸다가 규제정책 강하게 들어가서 떨어지는데 다시 또 여기 계속 심리 부추겨서 뜨게 만든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시장이 끝물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0대들 많이 사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기사들로 인해서 심리 조장했는데 이 심리 조장이 잘 아는 사람들이 걸리느냐. 저번에 제가 얘기했었죠. 제일 많이 판 세대는 50대 세대고 제일 많이 산 세대는 30대다. 심리 조장에서 누가 걸리냐? 초보들이.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30대들이 부동산 시장 들어왔을 때는 이미 리먼 끝나고 보통 시작해봐야 6, 7년 정도 됐을 텐데 2013년, 2014년 계속 오르는 것만 봤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동산 불패라는 말에 잘 넘어가죠. 근데 한 50대쯤 돼봐요. IMF 겪었죠. 리먼 겪었죠. 떨어질 땐 떨어진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IMF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이 나라가 급격히 무너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리먼 때는 분명히 그 전에 많은 규제 정책 들어왔고 그때부터 차익 실현하고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리먼 때도 마찬가지고 다 기득권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때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리먼 때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틈에 팔고 빠지는데 그때 경험이 적은 초보들이 사도록 만들더라. 그래서 30대들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쓰레기처럼 지금 자기네들 뭐 광고료 벌고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돈 벌려고 미쳐있고 진실을 전하지 않는 게 보이는 거고, 반대로 지금 차익 실현하고 빠지고 있는 동안에 설거지 부대들이 설거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두시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